저는 오늘 이혈요법으로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부제목을 귀차니즘도 쉽게 하는 비 마사지라고 붙였습니다. 이혈요법 강의한 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에 사례를 한번 보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할 것이고 오늘 강의 목표는 비반사구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으로 정말 작은 노력으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일상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혈요법에 해당되는 구간에 해당되는 혈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되시면 제가 청각 체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침을 놓는 게 아니고 귀에 돌멩이처럼 생겨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환부에 제가 붙여서 신체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수토피아 그 사족 전문 강사 강의를 하고 있고 노르디 워킹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귀침도 그렇고 노르디 워킹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운동이나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게 마라톤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몸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도 제가 마라톤 19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도 저 몸을 무슨 마라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왜 이렇게 심장이 느리게 뛰시죠? 그러면서 다시 검사를 할 정도로 저는 심장이 느리게 뛰는 편이거든요. 박동수가 세다 보니 그래서 이봉주 마라토너랑 박동수가 아주 비슷합니다. 실력은 그 절반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다른 걸 차치하고 저는 굉장히 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아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스스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혈요법이라고 하는 게 쌤들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신체에서 손, 발, 귀 이 세 부위는 작은 부위이긴 하지만 우리 신체 전체를 다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세세하게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이혈요법이 유래가 된 것은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그 의학서적 그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 혈요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의 귀에 몸의 각종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면 생겼던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지금 생기는 병도 예방도 되기도 하고 치료까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세월도 오래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막 서양의 의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크게 정착이 되지는 못하고 민간에서만 이렇게 잘 활용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어떤 의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기 했지만 이게 정착이 되고 학계에 보고가 된 것은 프랑스 외과 의사의 도움으로 이게 학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프랑스 외과 의사 노지에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본인이 맡은 환자가 좌골신경통이 있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아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화재가 나가지고 이 급히 피하지 못하고 자기 몸에 화상을 입었던 거예요. 화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이제 화재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귀 어느 부분이 이렇게 화상으로 녹은 거예요. 이게 변형이 온 거예요. 그 변형이 온 이후에 이 사람이 좌골신경통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지? 좌골신경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좌골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엉덩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저기에 흔적을 남기고 이 사람이 좌골신경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너무나 궁금해서 임상을 막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각종 자기가 맡았던 환자들이 아팠던 부분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만지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많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씩 이 귀를 가지고 신체 부위를 맞추다 보니 결국은
태아 옆귀 지도라고 하는 요런 모양의 귀 지도가 나온 겁니다. 이 모양이 태아가 거꾸로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태아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주 등뼈가 이렇게 굽어있는 상태, 애가 딱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위 뒤쪽은 등 쪽이 되는 거고, 앞쪽에 약간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복부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이름을 태아 옆위, 거꾸로 있는 지도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서양 쪽에서 귀 이혈 요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까지 된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얘 두 개 합쳐봐야 나 손바닥도 안 되는 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속에 내 신체가 모두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귀가. 그리고 사실은 이 귀가 한 2년 정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스크도 걸어야 되지, 양복도 걸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약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긴 한데 너무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날까지 이 귀는 조금 더 고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귀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귀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침을 놓거나 환을 붙여서 이렇게 귀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니까 침을 놓거나 환을 붙이는 것은 신경과 근육을 관리할 때는 환을 붙이고 침을 붙이는 방법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피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귀 속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피 때문에 오는 어떤 질환 이런 게 있습니다. 뇌경색, 그죠? 그런 게 이제 우리는 피로 오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질환 이런 거는 전부 다 피를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피는 우리 사혈을 해가지고 치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번째 마사지 방법은 사실은 1, 2번이 다 포괄되는 게 마사지 방법이겠죠. 여기는 전문적으로 막 정확한 그 지점을 막 따져서 하기도 굉장히 조금 공부를 깊이 해야 될 거니까 오늘 저희들이 할 방법은 3번째 방법으로 전신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매칭을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귀는 우리가 내 귀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귀를 바라보고 다시 붙여놓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옆 사람에게 내 폰을 주면서 나 귀 쪽 사진 좀 찍어줄래? 해서 내가 내 사진을 바라보는 방법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진을 보고 아유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만져서 통증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귀는 그런데 만졌을 때 오는 통증만이 아니고 이 귀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핏줄이 서가지고 충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귀가 충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귀에 이렇게 먼지 같은 자국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탈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없던 점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점 자체는 하나의 쓰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점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은 점 위에 털이 이렇게 자라는 그건 정말 심각한 병이 자라고 있을 때 그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귀가 내가 아픈 것만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진을 봤을 때 나 신체가 모두 여기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 위장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위장 부분에 분명히 변이가 있어요. 변이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항상 병이 올 때만 얘가 나의 신체에서 변화를 보여주는가 그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내가 어디 수술을 했다. 그래서 신체 어느 부위를 떼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흔적을 남겨요. 수술 자국을 남겨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본 것 중에 정말 특별했던 게 뭐냐면 자궁 적출했던 사람을 귀를 딱 보면 자궁 부위에 살갗이 우리 귀 모양은 지금 그냥 살아있는 피부는
만지면 약간 촉촉하기도 하고 주름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궁 적출 수술을 한 사람들의 자궁 부위를 보면 화상을 입었을 때 약간 새살이 돌아나면 약간 투명하고 주름도 없고 맨질맨질한 피부로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피부로 변화가 되고 신기하다. 이상해요. 그래서 귀를 굉장히 자주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귀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자궁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었고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는 유방암 수술을 했던 환자가 유방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났을 때 종양특이구라고 하는 귀 테두리에 그렇게 화상 자국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귀는 똑똑한 녀석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귀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많은 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간을 한번 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하기 쉽도록 제가 구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혹시나 이거를 하면서 내가 내 신체에 지금 결점이 있는데 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본인이 필요한 부위에 스티커를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곳에는 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서랍하고 할 침인데 그거로 실제 내가 신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직접 한번 붙여보도록. 이거 만졌을 때 아픈 네,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눠드린 내용 중에 자, 요런 스티커가 하나 있을 거고요. 요런 처박하는 침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는 나중에 할 것이고 지금 요 스티커를 드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위에 그래 나는 그 부분이 평소에 조금 불편했었어 하는 부위가 있다면 스티커를 떼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인쇄물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우선 아무 생각은 해. 색깔은 안. 색깔은 안 변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그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가 할 구간이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세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신체에서 얼굴에 해당되는 부위예요. 얼굴에 해당되는 부위고 얘를 제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놨습니다. 그죠? 9개 구간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 구간 중에서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이 우리 눈입니다. 눈. 가운데가 눈이에요. 자, 얘가 눈입니다. 그래서 나 평소에 지금 눈이 너무 침침해 하시는 분은 요 눈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가끔 그런 분 계시죠? 나는 그래서 귀 관리하려고 여기 귓구멍 뚫어놨어. 귓구멍 뚫어놓은 거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경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극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위를 피해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자, 여기가 눈이에요. 자, 눈 밑에 이 부분이 어딜까요? 혀입니다. 혀. 그래서 혀뿌리가 좀 아프거나 혀에 혓바늘이 됐거나 이랬을 때 혀 부분을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자, 혀 앞에 요 부분이 치아예요. 그래서 치통이 많이 올 때, 막 사랑니가 나고 막 이럴 때 치통이 오실 때 요 부분에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두 개가 어디냐면은 턱이에요. 턱. 자, 우리가 이게 거꾸로 딱 있기 때문에 요게 윗턱, 요게 아래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턱이 아픈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봤을 때는 치통이 왔을 때 이거 너무나 즉각적으로 반응이 보였어요. 자, 그리고 정말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이러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네. 잠을 잘 자기 위한 혈점이 중요한 혈점이 한 군데 있어요. 눈 앞에 있는 요점이죠. 제가 혈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외우면 막 시험 싶어서 걱정하실까 싶어. 자, 요 부분을 관리를 하실 건데, 요 부분과 나중에 제가 2점이라고 하는 혈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개의 혈점을 관리를 하시면 수면의 질을 달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소에 얼굴이 좀 많이 얼굴 어느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이 노란 부위를 자극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줄을 꺾고 구간을 지어 놓긴 했지만 사실 이 신체 부위 귀 요거는 구간을 따로따로 사실 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아주 작은 부위예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밑에 말랑말랑한 귓볼을 많이 만져주면 얼굴 전체에 긴장이 있으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돈 안 들이고 리프팅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턱이라고 그랬어요. 턱. 자, 요 부분 관리를 여기를 자주 만지세요. 자, 요거 얼굴 리프팅 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를 위로 올려요? 그렇죠. 요 부분. 근데 자, 요 노란 부위는 귀를 잡아당기지는 절대로 마세요. 얘를 막 끌어당겨서 신경이 아래쪽으로 막 떨어지면 요거는 치매를 오히려 우리가 유발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귀는 꼭꼭 만지기만 하시지 잡아당겨서 늘리지 마세요. 아래로 늘리지 마세요. 옆으로 잡아당기는 상관없지만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혈관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끌어당기지를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 오늘 좀 긴장을 해서 어젯밤에 약간 편도가 부어서 아팠었는데 편도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요 귀 귀퉁이 아래쪽 귀퉁이를 만지시면 편도 염증이 나거나 했을 때 이게 붙여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자, 노란 부분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아마 보라색 하나 더 칠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보라색 부위는 귀 가장자리예요. 이 부분이 종양특이 부위입니다. 암 수술을 하고 흔적을 남기는 부분은 이 보라색 테두리 부위에 그 수술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요 보라색 부분에 흔적이 이렇게 남으신 분 만나면 선생님들이 아는 척하지 마시고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고 응원을 많이 주고 치료에 힘이 많이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네네. 그 유도를 하셔갖고 귀가 다 이렇게 뭉개지신 거는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금방 생각나요. 그거는 이게 뇌압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지고 있는 귀는 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변화를 뜻하는 거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병하고는 연관짓기. 그럼 이제 안 좋을 때 어디를 만데? 만지는 부위는 똑같을 것 같아요. 변형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기관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귀 구멍 뚫리는 거는 노란 부위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구멍을 크게 뚫어 동그만하게 뚫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구간을 정하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만지시다가 나는 어느 혈점을 꼭 잡아서 거기를 꼭 자극을 하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만졌을 때 전반적으로 불편하거나 아픈 쪽이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계속 자극을 하시면 돼요. 꼭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얼굴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은 요거 귀 가장자리였고 요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선생님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큼직한 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귀에서 자, 귓바퀴 바로 안쪽에 훅 들어가 있는 개울처럼 꼭 꺼져 있는 줄이 있어요. 꼭 꺼져 있는 줄.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갈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깨 라인. 어깨. 보세요. 아까 이 부분이 얼굴 부분이었죠? 얼굴 옆에 어깨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어깨 라인이에요. 어깨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상 말려있는 이쪽은 말하죠? 그렇죠. 말려서 안쪽. 안쪽. 그렇죠. 말려서 안쪽.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귀가 이렇게 말려있는 귀 있어요. 김밥 이렇게 말리듯이 말려있는 귀들이 있어요. 그런 귀들은 가능한 한 펴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거 펼 때 굉장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어깨 부분이었어요. 어깨. 자, 팔꿈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신체 부위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팔꿈치를 찾으면 내 팔의 위치를 찾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가 좌골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좌골이 오면 여기가 팔꿈치예요. 팔꿈치 이상의 어깨, 팔꿈치 아래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 부위가 팔꿈치이기 때문에 팔꿈치하고 요 끝이 손가락이거든요. 팔꿈치하고 손가락의 중간에 손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신기하게 지금 다 있어요. 대부분 어깨 아프신 분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특히 팔 많이 쓰시고, 그리고 노동을 하실 때 한쪽 팔을 많이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귀를 놨을 때 한쪽 귀가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팔은 우리 선생님들이 무거운 거 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많이 아픈 게 어디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척추 라인. 척추는 어디냐? 귀에서 윗바퀴 말고 바로 안쪽에 보면 약간 도톰한 산맥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약간 산맥처럼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척추 라인. 자, 척추는 잠깐 선생님들 귀를 잠깐만 만져보시겠습니까? 자, 귓볼 바로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한 번 볼록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볼록한 부분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네. 그 부분부터 척추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볼록한 부분이 우리 경추 부분이에요. 거기 딱 숙였을 때 톡 튀어나오는 뼈 있으시죠? 그죠? 자, 그 부분이 경추 부분입니다. 경추, 흉추, 연추, 미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아까 여기 이 부분이 엉치 부분이에요. 엉치 부분이에요. 엉치 부분에서 내려가면 중간쯤이 이제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자, 무릎 옆에서 아까 손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또 우리 선생님들은 강의하시느라고 이렇게 힐 신고 강의를 많이 하시면 발바닥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뒤꿈치 발바닥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 발은 어디서 찾아 들어가냐면 요 귓바퀴가 또르르 말려 있어요. 그죠? 그 귓바퀴 밑으로 넣으세요. 밑으로 손을 딱 넣으면 그 부분이 발이 돼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귀, 오른쪽 발바닥.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픈 부위가 두 개가 대칭으로 아프진 않아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예민하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뒤쪽을 자극을 하시는 게 훨씬 치료 효과가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누르니까 발바닥에.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어디냐면 자, 여기가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이 여기 있었으면 저는 뒤꿈치가 여기 있고 발바닥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예요. 발바닥이 여기 있고 뒤꿈치가 이쪽이고 발바닥이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자, 요거 척추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귀에서 이렇게 보면 귀에서 구멍, 귓구멍, 소리가 들어가는 귓구멍을 이 아닌 귀에서 편편한 부위는 세 부위가 있어요. 귀에서 편편한 부위가 자, 요 아래쪽에 여기 귓구멍, 요 밑에 귓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귓구멍 앞에 편편하게 있는 이 파란색 부위. 자, 요 두 번째 손가락 넣어서 탁 만져보면 톡 꼽히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은 순환기라고 있어요. 호흡기, 호흡기. 자, 요 파란 부위에 순환기라고 적혀 있죠. 그죠? 가운데가 심장이에요. 심장 아래 위로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은 우리가 호흡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멍이 어디냐면, 자, 뒷구멍이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위에 초록색 부분, 요 부분은, 자, 우리 배를 다 보세요. 내목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배를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 할 거예요. 갈비뼈까지 1등분. 요게 순환기예요. 그죠? 호흡기, 호흡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배꼽까지 소화기겠죠. 소화기. 여기 안에는 소장, 대장, 십이지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꼽 아래쪽 복부. 이 부분은 생식기 부분. 특히 그래서 여자들을 봤을 때 이 부분, 빨간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탈설이 있거나 충혈이, 여자들은 보통 충혈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충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각각 구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선생님들 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시간 맞춰서 식사 못 하시고 화장실 잘 안 가고 막 버티고 이러시다 보니까 소화기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소화기 관리를 하시고 싶으면 귀에서 자, 입을 한번 말려드릴게요. 귀에서 보면 얼굴, 요 부분 지금 얼굴이죠? 얼굴이 붙어 있는 쪽이에요. 그죠? 요 귀의 중간쯤에 요 울타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울타리 따라 딱 내려오면 이 부분 제가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이 울타리 앞쪽에 개울물 쏙 내려가는 것처럼 생겨있는 게 그게 입이에요. 고기가 입이에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입이에요. 이 부분이 식도, 이 부분이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거나 위암 수술을 하실 분 보면 위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보면 우리는 아직 약간 서툴기 때문에 그까지 미세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귀를 보신 분들은 자꾸 위 잘라냈군 이렇게 다 알아보신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넓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마사지 하실 때는 손가락 하나로 꼭꼭 눌러보시면서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하게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첨압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잡아당기면 안 된다. 뭐가 치매가 혈관이 망가진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나중에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늦게 뛰었다가 이렇게 제기능을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의 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선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주름을 유발하는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주름이 펴지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혈관 쪽에 어떤 안쪽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에는 쉽게 회복은 잘 안 돼요. 그죠? 뭔가 외래적인 어떤 의술이 조금 있어야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 근골격이 가장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은 귀라고 하기도 못하고 얼굴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조금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표현할 때는 이게 경도덕 수업 가면 아버님들 제일 설명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아버님 그 땅콩 십자가 반쯤 남은 거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설명하죠. 얼굴 밑에 약간 딱딱하게 있는 부분, 얼굴 밑에 딱딱하게 있는 부분, 요 부분요. 굉장히 작아요, 그죠? 요렇게 잡기에도 너무 이 손이 너무 커요. 그 정도로 얘는 작아요, 그죠? 자, 요 부분은 우리 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뇌. 그래서 보통 이제 두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여기를 만지면 여기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요 라인 자체, 그러니까 요것도 구간 하기에는 이 부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꽉 잡아서 꼭 누르시면 다 붙여놔주세요. 자, 요 부분은 그리고 노인들한테 제가 이 부분 자극을 많이 시키세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좋다라고 해서 이 부분 자극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뇌에 관계돼요. 사실은 뇌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화기능도 얘가 다 관장을 하잖아요. 모든 지령을 얘가 다 내려요. 그래서 나는 위장이 안 좋고 췌장이 안 좋고 뭐 이렇다라고 할 때도 이 관리는 기본적으로 늘 해주셔야 돼요. 모든 브레인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쌤들 관심이 있는 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로 물만 안 드시면서 자, 그거는 호르몬 이상으로 이상인 거예요. 진짜 물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고 하면 호르몬 이상인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호르몬 관장하는 부분이니까 얼굴 쪽에 붙어있는 땅콩같이 생겨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살 진짜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왜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이 또 상대적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이 너무 찐 사람들도 만지면 좋고 살이 너무 안 찌시는 분도 여기를 만지면 좋아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만져서 성공한 케이스는 우리 신랑 여기 붙여가지고 담배를 끊게 만들었어요. 담배가 딱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저기를 침을 딱 꽂고 나서 담배를 피니까 이거 피면 죽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담배가 맛이 없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아이 임신했을 때 담배를 끊었는데 지금까지도 담배는 안 피고 있어요. 근데 저 부분도 관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갱년기 지나고 사춘기보다 더 우수한 갱년기를 지나신 엄마들은 그 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뇌 부분하고 호르몬 부분을 같이 색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손으로 너무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손으로 잡고 있으려면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너무 작은 부위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빨래집게 부분이에요. 빨래집게로 탁 꼽으면 여기 딱 꼽혀요. 그래서 여기 하나 꼽고 여기 하나 꼽고 이렇게 해서 잠시 일을 할 때, 빨래를 넣을 때라든지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하루에 한 번씩 뭐 잊어버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체 부위를 전체를 다 만져봤는데, 자, 선생님들 지금 내가 필요한 분, 내가 한번 첨압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에 다 스티커 다 붙이셨죠? 도배를 하시는 분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진짜 편리하게 이거를 관리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치 효과는 정말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배울 수가 있고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 말은 이 조그마한 걸 관리하면서 내 신체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너무 간단하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우선 좋은 게 뭐냐면 도구가 너무 간단하고 싸요. 그래서 이거 한 통을 사면 좀 꽤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도구가 간편하고 싸고, 그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세요. 근데 이 반응이 즉각적일 때 사실은 내가 만성적으로 그 부분이 아파왔던 경우도 있고 즉흥적으로 발을 삐어서 아픈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즉흥적으로 아팠을 때가 훨씬 효과가 빨라요. 만성의 질환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발을 삐었거나 뭐 코피가 막 났거나 이럴 때는 급한 것일수록 효과는 훨씬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붙여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귀를 여러 개 세트로 해서 막 알려드렸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 붙이시면 다 붙이시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보면 선생님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내가 만질 때는 안 아픈데 쌤이 만질 때 아프지? 이런 반응들이 있으세요. 본인이 만질 때는 안 아픈 만큼 누리기 때문에 안 아픈 제가 만질 때는 아픈 곳을 찾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반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되기 때문에 첨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내가 여기 하면 진짜 허리가 좀 아프고 팔이 어깨가 좀 아파. 그래서 난 그게 한번 발라보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럼 사업생 나오십시오. 자, 쌤 여기 앉으시고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본인의 내가 지금 좀 아픈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은 거 있으시죠? 그죠? 네. 그거를 가지고 내 짝지한테 드리세요. 내 귀 이 부분에 내 걸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왜냐면 내 귀에 내가 정확하게 붙이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침을 본인이 들고 이거를 네, 펼쳐서 예. 거기에 딱 열어보시면 안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는 침이 아니고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붙여서 나의 혈점을 계속 자극을 하면서 내 신체 순환을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스티커를 그대로 그 기부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 내가 독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돌멩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 정도로 뽑아내는 능력까지도 있대요. 제가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이 핀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은 약간 무디 있겠지만 손가락으로 좀 해주시고 많이 아프신 보고 환자분에게는 제가 핀으로 직접 한번 붙여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 어깨하고 허리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편도도 좀 불편하시고 이뻐지겠다고 앞면 리프팅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한참포를 떼니까 돌멩이가 따라 나오네. 네, 그 돌멩이 채로 붙이는 거예요. 그 돌멩이 돌멩이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돌멩이 이거는 채로 플라스틱. 붙이세요. 돌멩이 채로 붙이시는 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이게 전체적으로 붙이고. 자, 요 소리까지가 우리는 학습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애 하나 낳았다.
되겠다 이러고. 자, 채로 붙이세요. 아니 나한테 안 하다 사람 잡습니까?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잡는 소리가 나고. 자, 요 우리가 첨압을 했을 때 요거 붙이고는 3일을 견디고 계셔야 됩니다. 3일은 얘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3일은 조금 참아주시는데 내가 지나치게 이 통증을 견뎌내기 너무 힘들다 하실 때는 떼시는데 3일 지나고 얘를 제거를 하면서 귀를 전체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귀가 부드러워져 있어요. 꼭 말하면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요. 잠깐만. 네. 제가 요거를 붙여드리고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의료 행위가 안 됩니다. 돈을 받으면 이건 제가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겠죠. 있으니까. 설마 지금 제가 저기 찍은 거 다 붙이는 거야? 네. 어떻게만 하나요? 이게 부족하시면 제 거 더 가져가시고 시범적으로 해보시라고 제가 그만큼만 하고 드렸습니다. 자, 여기 충혈이 많이 네. 저는 잡는가 보다. 쌤, 뇌도 지금 많이 발달하고 충혈이 많이 돼 있어요. 3일 사색 사람 사람 찍는 어머 난리 났다. 왜 그래? 쌤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이스 선생님 지금 여기 척추하고 어깨 라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에도 같이 붙여드렸습니다. 어제서 뭐다 발랐어요. 왜? 지금 이쪽 얼굴만 빨간 거 나는 아니에요? 그냥 보고 네. 다 붙이세요. 나는 여기다 놔 붙이실까? 아프신가요? 아니요? 조금 아프고. 아프대요. 저는 괜찮아요. 저기는 지금 그게 붙이는 거야. 음식입니다. 여기 하면 돼. 더워. 어머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아픈 거야. 예 알겠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깜빡하시는데 거기 병이랑 거기 다르거든요. 다른 병인데 왜? 그다음에 허리다리 어디? 아닌가요? 여기가 잠깐 아까는 저와 같이 이렇게 자, 근데 우리끼리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픈데요 하시는 분 손 들어서 제가 조금 아프게 잡았어요. 다 해주세요. 우리끼리 하니까 선생님 별로 자극이 없습니다. 이러면 손을 보시면 제가 아프게 두 분도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잡으십시오. 아니 안 왔어요. 우리 나오는 아니요. 안 내가 지금 이렇게 붙일 때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통증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몸에 지금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의 혈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여있기 때문에 아프고, 보여있기 때문에 아픈 거고, 이게 혈의 흐름만 좋아진다면 그 부분은 아플 이유가 없어요. 했을 때 시끄럽더라고. 간질간질한 거는 이제 피가 살살 움직이면 드시면 이거처럼. 그래서 샀어요. 이 혈요법은 이 돌멩이가 절대로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원적에서이 나오는 그냥 하나의 돌멩이일 뿐인데 얘를 왜 붙이느냐 하면 내 신체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혈점을 자극하기 위해서 얘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약 효과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몸이 좋아지는 것은 외부적인 약의 힘으로 내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온전히 흐르고 있는 그 에너지의 흐름으로 내 스스로가 고치는 거야. 내 스스로가 고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도 이 혈이 정말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내 귀는
내 귀는 나에게 불편하다, 아프다라는 소리를 너무너무 자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를 열고 이웃의 말만 듣고 남편의 말만 듣고 자식의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나의 몸에 대한 나의 몸에 대한 상태에 절대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각한 병에 갔을 때 폐암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지금 현재 폐가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대요. 젊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네. 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건강한데 나도 폐암이 될까봐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기 선생님이 이렇게 귀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당신은 귀 괜찮다, 폐 괜찮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발, 귀에 우리 신체가 모두 다 있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나중에 발바닥이 아픈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는 병원을 꼭 가시라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이분이 발바닥이 너무 아팠거든요. 발바닥에 보면 그러니까 발가락 바로 앞쪽에 보면 도톰한 발바닥이 있어요. 발바닥 앞쪽에 도톰한 부분. 그 부분이 발에서는 폐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그때 제가 나중에 발바닥이 아프면 선생님이 병원을 가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병원을 가라 하셨지 어느 병원을 가라 하는지를 말씀을 안 하셔서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하니까 보고 선생님이 당신 지금 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과를 가서 폐 검사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가서 검사를 하니까 폐암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의 반응은 스스로는 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응까지는 정확하고 왜냐면 즉각적으로 아픈 거는 지금 노이스 선생님 귀가 굉장히 아프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거는 혈관 쪽 문제가 아니었고 근골격계이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심하게 왔던 거예요. 근데 순환기라든지 혈액 쪽은 그렇게 보통 오지 않아요. 그냥 얘가 모양만 살짝 색깔만 변화를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건 근골격은 관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아프고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다행히 2기에 병원을 갔기 때문에 생존은 그대로 하고 계시고 그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자기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겠죠. 안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발바닥이 아파서 그럼 외과 가겠죠. 외과 가서 내 발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을 거잖아요. 발바닥 아프다고 누가 가서 폐를 검사를 해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태아 여기 지도를 봤을 때 신체가 딱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궁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왼쪽 팔꿈치 이상 어깨가 아플 경우에는 위장이나 비장이 안 좋대요. 누가 여기 아프다고 내과 가겠습니까? 정형외 가서 사진 찍어볼 생각 하시죠.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보시고 가끔 이제 우리는 귀 공부를 좀 했으니까 내가 심각하게 신체 어느 부분이 좀 아프고 안 좋네 하실 때는 귀를 이렇게 찍어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진단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 내가 내 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에 대한 관심만 두고 있더라도 내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에너지를 내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간 했었는데 이 구간은 늘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귀를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가지고 우리 귀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귀 마사지 하는 순서를 못 맞추겠죠? 가볍게 하세요. 자, 귀를 전체적으로 만질 때는 귀 아래쪽에 말랑말랑한 부분, 그 부분을 꼭꼭 눌러주세요. 자, 이 부분을 꼭꼭 누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보세요. 그 부분을 꼭꼭 누르세요. 자, 비비지 말고 꼭꼭 누르기를 하세요. 자, 다 누르고 나면 두 번째는 귓바퀴. 귓바퀴 보세요. 귀 테두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 테두리. 자, 귀 테두리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잡아서 꼭 이렇게 눌러서 올라가 보실 거예요. 올라가는데 보면 제가 대략 통계를 봤을 때 한 중간쯤 올라오면서부터 점점 더 아파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서서 사는 동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체중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얘들이 받는 하중이 좀 더 있으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프고 예민하게 아프다라고 할 때는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서 조금 더 여러 차례 비벼 주시면 혈액순환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귓바퀴 만지고 그 다음에 귓속둘레. 귓속둘레는 어깨 라인입니다. 아까 우리 어깨에 콕 꺼져 있는 부분, 콕 꺼져 있는 부분을 꼭꼭꼭 눌러가십니다. 마찬가지 이 어깨 라인에서는 여기 어깨 축지가 아프거나 혹은 팔꿈치 쪽에 가면 약간 관절이기 때문에 아픈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터널 증후군 있는 분 있잖아요. 손목에 이게 그것도 사실은 신경이잖아요. 부위는 손목이지만 신경 여기서 내려가는 신경이 아픈 거기 때문에 요 테두리 만지시다 보면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도 도움이 많을 여기를 막 만지니까 이쪽 발. 그렇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귓속. 귓속은 요 손가락 이용해서 귓속은 구멍 패는데 꾹꾹꾹 누르고 자, 두 번째 구멍 꾹꾹 눌러주고 자, 위에 세 번째 구멍 꾹꾹꾹 누르세요. 세 번째 구멍은 우리 생식기 부위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귓구멍입니다. 귓구멍은 새끼손가락을 넣으세요. 새끼손가락을 딱 넣어서 한 바퀴를 딱 돌려서 위로 똥 소리가 나는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돌려서 똥 빼주시고 자, 드시고 자, 그 다음에 귀 전체를 하실 때는 지금 귀가 이렇게 다 만지고 나면 이제 귀가 딱딱하셨던 분들도 귀가 좀 말랑말랑해질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귀를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접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척추 쪽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푹 안 접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힘을 점차 반동을 주면서 누르시면 이렇게 접혀질 거예요. 자, 이렇게 반 접고 귀가 가로로만 접히는 게 아니고 또 세로로도 접히세요. 얘는 좀 딱딱하게 해서 제가 억지로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간 손가락 가운데 중지를 가지고 귀 가장자리 여기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귀를 이렇게 툭 접으세요. 탁 접으면 소리가 갑자기 탁 안 들릴 만큼 탁 접혀요. 그죠? 네. 탁 접히고 나서 중간 손가락이 기니까 보세요. 중간 손가락으로 쫙 누르고 나면 귀 꼭대기 이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하나 딱 잡혀요. 그죠? 그 귀를 한 번 더 힘줘서 꽉 누르세요. 그 부분이 이첨이라고 하는 귀 꼭대기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잠을 잘 못 주무실 때 제가 수면에 도움을 드리는 혈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첨입니다. 이첨. 아까 금방 눌렀을 때 가장 윗부분에 앞쪽 부분,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첨 부분이에요. 이첨. 그죠? 이첨이랑 아까 우리가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이랑 이첨이랑 같이 누르시면 수면, 불면증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 상태를 봤을 때는 잠이 너무 오지만 참고 지내서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저 부분을 꼭꼭 문질러서 한 20번 정도 꼭 누르세요. 그리고 내가 자극을 조금 강하게 받고 싶다 할 때는 부위를 많이 잡지 말고 아주 작게 잡아가지고 누르시면 그거는 침을 맞는 효과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시고 내가 느낄 때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내 몸에는 유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극을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 마사지까지 오늘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귀가 나에게 알려주는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늘 우리가 귀를 열고 걱정을 열고 감각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